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메타버스, 퇴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이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인지 다가올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가 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것은 시니어가 실제로 인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현실 세계 속에서 맞닥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활용이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번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위를 반복해서 이렇게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보는 게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부동산 업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는 이런 세계인데요. 아마 요새 뭐 뭘 사러 가시면은 그 공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간 객체 인식 솔루션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 보시다가 주변 물건을 보다가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제품에 연결되는 사이트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QR코드를 찍고 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건데 QR코드를 댐으로써 그 사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가상생계로 연결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규 교수님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책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설명하시면서 강남역 말고 메타버스에 치킨집 차려라라고 주문합니다. 마치 요즘 배달 앱에 우리 가게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 검색했을 때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그 플랫폼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 메타버스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 건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플랫폼에서는 그 AI를 도와서 어떠한 샘플, 표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만들 때, 썸네일 만들 때 제가 만들면은 실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플랫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플랫폼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해서 만들면은 뭐 한 1분이면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코딩이라든지 이러한 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제 가상 세계 그중에서 이제 명동이라는 곳에 입점한 사례를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입점 점주가 고객을 분석하려면은 카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카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멤버십 카드를 두는 이유도 그 고객과 카드사를 정보를 일치해서 그 고객의 활동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것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오히려 쉽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가게 점주에게 플랫폼에서는 아주 쉽게 다양한 분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나 집살랩이라는 유튜버가 소개한 게더타운 디지털 부동산 체험하기 이것이 있는데요. 저도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이미지만 몇 가지 따서 보면은요. 이해하기 쉬운데 먼저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가상세계에서 초청을 받거나 방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아바타가 근접거리가 되면 순간 화상회의가 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상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손님은 자유롭게 컨텐츠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면 블로그 내용, 또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그 자격증이 있는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회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온 집의 모습을 동영상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매물을 가상현실 동영상으로 보거나 부동산 중개소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검토하거나 또 승인된 사람, 특정한 사람과는 프라이빗 회의를 통해서 둘만의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세미나룸도 만들 수 있어서 거기에 앉으면은 강의를 듣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또 이해가 쉬운 부분은 화상회의와 같은 업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보신 어떤 게더타운이라는 그 플랫폼인데요. 가상회의의 공간도 회의 이런 것도 점차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줌인데요. 지금 녹화도 줌으로 하는데 줌은 나스닥에 상장된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현재. 그 줌의 경우에
계속 기술이 발달되니까 몰입형이라는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림처럼 저도 이제 이것을 쓸 예정인데요. 이렇게 비교적 가상 배경이 지금의 어떠한 것보다 보다 더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의 진화 게더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뉴스에서도 뭐 어떤 노조 참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핵심인 화상회의의 진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튜버 동영상도 늘고 있는데요. 디지털 생활 제안의 유장우 대표님이 그 설명한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거기에 이제 게더타운에 대한 것들도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서로 만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화상회의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요. 또 거리가 멀어지면 화상회의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을 초대 링크를 보내서 초대하여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니어 삶을 중심으로 그들의 컨텐츠를 담아내고 소통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본질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실질적인 네 가지 시사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공간 삶의 동선이 주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동거리, 시공간 범위의 축소가 펼쳐지는 게 시니어들에겐 당연하죠. 특히 장애를 겪기도 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시니어인 경우에 메타버스는 동선의 장애를 극복하는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세미나에 우리는 집에서 클릭만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인과 사교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항상 열려 있는 온택트를 통한 열린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통의 경향이 늘고 있는데요. 마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메신저 소통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면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세계는 항상 열린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특히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더 나가서 어떤 가상 그 세계,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의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삶이 편리해집니다. 마치 세탁기가 등장해서 가사노동이 굉장히 시간 자원을 선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상 세계는 어쩌면 온라인, 오프라인의 자유로운 교류 활동을 통해서 삶의 편리성을 굉장히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웰다인 부분입니다. 즉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니어에게 메타버스는 소중한 유산을 남기기에 좋은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최근 저도 웰다인 시민운동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유산을 남기려는 시니어의 다양한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올려놓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 조각이 동영상으로 쉽게 전환되는 그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삶을 기록한다 그러면 자서전, 뭐 생애보 이렇게 제한된 책자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 속에 생동감 넘치는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V에서도 과거에 그 부모님과 만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린 적이 있는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소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런 유산을 남기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는 지금 당장 시공간 제약 극복, 열린 소통, 편리성 제고, 유산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니어의 삶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흔적이라는 콘텐츠를 유산을 통해 공유하려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그것에 관심이 가고 어느 순간 접근이 가능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트 하면 뭐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글로벌 그 엔터테이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장된 회사죠.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사, 코비디라는 뭐 거래사,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자체적인 것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처음 일부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이해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라는 것에 그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시니어 라이프 관점에서 보면 또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컨텐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라는 사람은 이 제가 지금 있는 공간에 제약을 받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지금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가상 세계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삶이 될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시간과 어떠한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보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 이거 보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